2025년 3월 22일 미국 주식 특징주 그리고 관심주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 프리웨이 모웨이이고요. 일단은 실적 관심주가 6개 정도 나왔는데요. 이 안에서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죠.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인지, 아니면 2분기에 좋아질 종목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좋아질 종목인지를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시장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마녀의 날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거고, 어제 특징적인 뉴스라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펀드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 리서치 책임자가 최근 글로벌 증시를 뒤흔든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시장은 결국 반등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내어놓았다라는 거, 특징적인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테슬라가 어제 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내용은 차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애플, JP모건에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오타났네요. 상회를 유지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만 약세였고요. 나머지는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전기차 완성차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미국 전기차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확인해 보게 되면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X를 통해서 무인항공기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직원들에게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니오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실적이 이슈가 좀 되었죠.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전년 대비 32.5%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실 내용이 AI 기술주의 소프트웨어인데, 요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 어도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키뱅크에서 남은 기간 실적 전망이 더 나빠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도비는 체크를 좀 해보죠. 어도비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어도비 올해 실적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매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도 역시 사상 최대 예정. EPS 역시 사상 최대가 기대가 되고 있죠. 다만 1분기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2분기 매출이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고요. 결국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매출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주가가 큰 폭으로 많이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봉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1분기, 2분기 실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2분기까지 실적 파악을 해보게 되면 진짜 최악의 경우는 280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랑 좀 다르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이 반등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이 반등인데, 개인적으로 실적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적어도 350달러 하회는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달러 이하로 매수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하반기까지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소 500달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565달러에서 580달러까지 주가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드웨어 쪽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JP모건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실적이 올해 좋아요. 올해 좋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렸고, 이전에 실적 파악과 함께 차트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왔던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차트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체크해 보게 되면요, 박스권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단기적인 저항이 어디였었냐면 여기였어요. 이 가격. 그렇다 보니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하반기 실적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85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110달러까지의 박스권을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죠. 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 있겠지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론 월요일 정도에는 단타 매매가 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암호화폐 뭐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항공 및 크루즈 보시게 되면 보잉은 상승을 한 반면에 록히드 마틴은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유인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세대 공중 우세 사업과 관련해서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유력한 우선 계약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쟁 후보였던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잉이 이것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실적이 뭐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일에는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어제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보유로 상향 조정을 했고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니발은 실적 이슈가 좀 있죠. 예상치 2센트 넘어섰고요. 매출 역시 예상치 넘어섰습니다. 다만 2분기 EPS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 23센트에 못 미치는 22센트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실적 체크를 해 보시게 되면은요, 1분기의 실적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예상치가 0.0이었는데 0.13입니다. 그리고 0.23이었는데 0.22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배 아니죠. 0.13이면 거의 뭐 70%, 80% 정도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순이익도 늘어났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2분기, 그러니까 5월 달에 실적 발표 끝나죠. 분기가 끝나게 되면 아마 7월 정도에는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2024년 8월의 실적, 이때가 피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 보시게 되면 주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거고요. 뭐 조정은 좀 받기는 했지만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되었고, 주가는 여전히 우상향을 이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3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9달러까지는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보통 그 비수기 성수기가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따져 보게 되면 이런 흐름 다시 한번
하반기부터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체크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중국 관련주 약세가 이어졌고요. 금강산 관련주는 6호 실적 안 좋았습니다. 실적 안 좋았고요.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진 거고, US 스틸 역시 4분기에 기록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클리브랜드 클리프스 역시 해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틸리티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뉴포트리스 에너지는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보게 되면 여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없는데요. 투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문은 어제 뭐 혼조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보스턴에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이슈 혼조세가 좀 이어졌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올라갔고 그렇지 못한 종목은 약세였죠. 그다음에 상승 상위 종목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토닉스 파마시티컬 홀딩스 급등, 그다음에 얼리안 맞나요? 얼리안 파마시티컬 이거 뉴스가 없었는데 급등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위에서 언급을 했던 뉴포트리스, 그다음에 템퍼스 AI, 뭐 펠로톤 인터랙티브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힘스 앤 허스랑 NFE, 뉴포트리스 이게 없어야 되는데 포함이 돼 있네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하는 종목들도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덱스 어제 리포트 나오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고요. 중국 관련주도 약세가 좀 이어진 거죠. 미니소 약세가 이어졌고요. 탈 에듀케이션 뭐 이것도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나이키도 좋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중국 관련주죠. 역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레나의 경우는 실적 얘기가 좀 나왔는데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뭐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밑에 적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는 다나오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다나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를 260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나오의 컨센서스 예상 수익, 특히 바이오테크 부문에서 하향 조정이 회사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성장기들을 이끌어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바이오 프로세싱 회복과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 섹터 대비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다나오가 향후 12개월 동안 더 나은 성과를 낼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기업 가치 배수, 최고 수준 대비 3배 낮아져서 더 매력적인 진압점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적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요, 다나허. 2024년이 최저점이었죠. 그리고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에 실적이 엄청 좋았었죠. 그리고 2024년 12월 달에 실적이 좋았다가 1분기에 실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게 되지만 2분기부터 다시 한번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된다는 걸 확인해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거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데 작년에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좀
미국 주식 자체적으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거라고 보고 있고, 주가는 지금 지지선 부근이 195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195달러 부근이 이상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가격이고,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203달러? 203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197달러를 이탈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203달러 매수, 손절가 197달러 확인해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240달러까지 2분기 실적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20% 정도는 수익 나는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025년 실적이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더 상향 조정을 하겠지만, 뭐 현재 실적과 뭐 이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저는 현재는 240달러로 보인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 보면 미국 특수소재기업 셀라니즈 코퍼레이션 키뱅크에서 엔지니어링 소재 부문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 목표가를 76달러로 새롭게 설정을 했습니다. 뭐 실적은 이미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이고 2, 3년 내에 EPS는 11달러 이상으로 정상화될 것이다. 자동차 및 내구재 수요 부진으로 부진했던 이 엔지니어링 소재 부문이 경기 회복과 함께 개선될 수 있고 최근 가격 인상 움직임이 마진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세틸 부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풍이 존재한다라고 신중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역시 실적 체크를 좀 해보시게 되면 2025년은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을 합니다.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EPS도 당연히 플러스 전환되는 거죠. 재전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매출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순이익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 2분기 실적이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3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4배까지는 되진 않아요. 3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다라고 확인이 되면 당연히 셀라니즈 코퍼레이션도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2년 대비해서 주가가 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160달러, 뭐 역사적으로 17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데 1, 2분기에서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75달러까지는 빠르게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실적이 더 연간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1, 2분기 기준으로 해서 75달러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뭐 셀러니즈 코퍼레이션도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릴 만한 종목은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도이치뱅크, JP모건, 골드만삭스 이 세 개의 투자은행들이 지금의 매수 기회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역시 실적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실적 체크해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어가는 건 맞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어가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 2분기부터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1분기 실적까지 발표가 되게 되면 그때가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차트 확인해 보시게 되면 주가가 100달러까지는 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뭐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100달러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100달러 부근에서 125달러까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2분기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0년은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약세를 좀 이어간 거고요. 그때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결국은 100달러 부근까지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실적 체크를 다 해봤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엑센추어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이제 카인드 케어 러닝이거든요. 카인드 케어 러닝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제 기억에는 이게 포함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리려고 작성해 놓은 곳엔 없어갖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 2025년은 실적 순이익 흑자 전환 되고요. EPS 흑자 전환 됩니다.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보게 되면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이면 뭐 이 종목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역사적 신저가입니다. 역사적 신저가고요. 바닥이 어디에서 잡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이 안 잡히면 리스크 관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잡히는 걸 좀 체크를 해보고 매매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일단은 뭐 월요일 정도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반등이 좀 나옵니다. 반등이 나온 후에 주가 체크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20분 내에 관심 종목이랑 특징주 얘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에 9시 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밤 9시 반이에요. 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게 되면 제가 뭐 라이브 할 때 바로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